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면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이 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행렬의 뜻부터 정리를 하면, 행렬이라는 뜻은 자,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고 그것을 뭘로? 괄호로 묶은 거야.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가로로 소가로의 형태, 그 대가로나 중가로가 아니라 소가로의 형태로 묶어져 있는 모양을 행열이라고 하고, 그 행과 열의 수나 문자를 표현했을 때 써지는 걔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그 행열의 성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행열을 구성하고 있는 수 또는 문자를 성분이다 라고 해.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문자나? 그럼 얘네들을 이 행열의 성분이다 라고. 자, 그 다음에 행과 열로 나누어지는데, 행은 이 행열에 가로줄로 되어 있는 애들을 행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열은 이 행열의 세로줄.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읽을 때 아까 말했잖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가로하고 세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로와 세로로 나누어질 건데 어떻게 읽을 거냐? 이 행렬을 뭐라고 줄 거냐라고 이를 말했을 때 가로 행과 열의 개수에 따라서 m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읽어줘. 그러면 이거는 항상 앞쪽은 누구를 알려주고 행의 개수를 알려주고 뒤쪽은 열의 개수를 알려줘. 그래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그럼 3 곱하기 2행렬이다. 그러면 3행 2열이야. 가로줄은 3줄, 세로줄로는 2줄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정사각행렬이면 우리가 이제 뭐가 돼? 가로와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았을 때는 정사각행렬이다 라고 하고, 정사각행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입니다. 그래서 자, 가로와 세로의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정사각행렬이야. 그러면 행도 하나고 열도 하나면 뭐라고 하냐면 1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하고, 행과 열의 개수에 따라서 1차 정사각행렬 아니면 2차 정사각행렬 그렇게 읽어줘. 그래서 읽을 때 1차 또는 2차 또는 3차 해가지고 n차 정사각행렬이다 라고 읽어줄 거야. 그럼 이런 애들 있겠지. 자, 여기는 행이 몇 개야? 2개야. 열도 2개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읽지만 특별히 정사각행렬의 경우 얘는 뭐라고 읽어주면 된다. 2차 정사각행렬이다 라고 읽어준다고. 됐죠? 그럼 이제 번호들이 달라지겠지. 뭐라고 읽을 거냐? 자, 행과 열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의 성분의 번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이 있겠지. 1, 2, 3, 4, 5, 6이야. 자,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읽는다? 2 곱하기 3. 그러지. 2 곱하기 3행렬이야. 그러면 이 자리가 몇 행이냐면 1행이 되는 거고 얘는 2행이야. 그 다음에 열로 봤을 때는 얘가 1열이 되고 두 번째가 2열이 되고 얘가 3열이야.
그러면 요 자리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행의 몇 열에 있는 성분이야? 일행의 1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일행 1열의 성분이라고 하고, 얘는 2행의 2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2행 2열이다 라고 해.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이 행렬에서는 몇 행 몇 열? 2행 2열의 성분이다. 그래서 항상 행렬에서 성분을 나타낼 때 I와 J로 표현을 할 건데, 번호를 나타낼 때도 항상 앞에는 행의 번호를 알려주고 뒤쪽은 열의 번호를 알려주고요. 그러면 이 번호를 보고 아 제가 몇 행 몇 열의 성분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행렬도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을 하게 되는데, 아니 사칙 연산까지 아니고 나눗셈까지는 아니더라도 덧셈, 뺄셈, 곱셈까지 그리고 실수배까지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2번 보면 이번에 이제 행렬 전체 나올 건데, 자,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는 몇 차 정사각 행렬이다? 3차 정사각 행렬이야.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제3행인데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제3행에 있는 성분 적으란 얘기야. 그럼 3행에 있는 성분이니까 누구누구 적으면 돼? 오, 안 어려워. 1열이니까 마이너스 3, 세로 방향으로 적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3, 1, 4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몇 행 몇 열의 성분? 2행 1열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있는 성분 적으면 되니까 얼마고? 1. 그 다음에 4번은 1행 3열입니다. 1행의 세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고? 5. 읽을 줄 알면 돼.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행렬 A에 I, J인데 항상 순서상은 정해져 있어요. 행과 열로 표현을 할 거야. 다음과 같을 때 A를 구해라. 그러면 행렬을 이제 우리가 만들 거야. A라는 행렬을 만들 건데 규칙이 있어. I하고 J가 같을 때란 얘기는 행과 열의 번호가 같으면 뭘로 적고 2라고 적으란 얘기고, 행과 열의 번호가 다른 자리는 전부 다 뭘로? 0으로. 그런데 I와 J가 1, 2, 3이니까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다? 3행. 행의 번호도 1, 2, 3이야. 열의 번호도 1, 2, 3이니까 행과 열이 전부 다 몇 개씩 있다는 얘기야. 3개씩, 3줄씩 있으니까 3행 3열. 자, 그러면 3행 3열인데 I하고 J가 같을 때 그 자리는 2야. 그러니까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자리니까 1행 1열이랑 2행 2열이랑 3행 3열, 즉 1행 1열의 성분과 2행 2열의 성분과 3행 3열의 성분은 전부 다 얼마로? 2로.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0. 그러면 2 대각선 방향으로는 2고 나머지 자리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전부 다 0으로. 이게 이 행렬 만드는 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몇 행 몇 열의 성분이겠다? 2행 3열의 성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I, J 있잖아. 행과 열의 번호에 따라서 성분을 만들 건데, 그러면 1행 1열의 성분은 I가 1이고 J가 1이니까 요렇게 계산식 0. 자, 1행 2열의 성분은 2 곱하기 1 더하기 2 빼기 3. 1행 3열의 성분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빼기 3. 그러면 0, 1, 2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2행 2열도 마찬가지입니다. 2행 1열도 마찬가지로 2행 1열이면 2 곱하기 2 더하기 1 빼기 3. 2행 2열은 2 곱하기 2 더하기 2 빼기 3. 2행 3열은 I하고 J에다가 숫자만 행과 열의 번호 가져다가 대입하면 끝나. 2, 그 다음에 얼마야? 3, 그 다음에 4. 자, 요런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는 행렬이 만들어져. 자, 행렬의 상등입니다. 상등 관계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 뭐뭐 나와? 처음에 어디서 배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소수. 여기는 이제 뭐 나와? 행렬의 상등. 이거 상등인이라는 뜻 자체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이든 세 개의 행렬이든 행렬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는 행과 열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그 이루고 있는 성분들의 각 자리에 있는 각 행과 열에 있는 성분들도 서로 같을 때 두 행렬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 행렬의 상등 관계. 그래서 두 행렬 A는 자 요렇게 쓸 거예요. I와 J의 성분이라고 쓸 거고, 얘와 자 B행렬에도 마찬가지 I행 J열이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반드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행과 열에 대해서 같아야 돼. 즉 모든 행렬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각 행과 열에 있는 성분들이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가 같아. 그럼 걔네들의 성분의 모양이 서로 반드시 모두 같았을 때 두 개의 행렬은 서로 같은 행렬이다. 즉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이 서로 같을 때 두 행렬 A, B는 자, 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서로 같다를 상등이다. 같다고 하고 두 행렬 A와 B는 서로 같다. 당연히 얘네들은 뭐 해야 돼? 행과 열의 번호도 같아야 되지만 이루고 있는 아까 준서 누가 봤다고 안 했어? 어디서 봤어? 여기 행정복지소 저기 위에서 계단 거기 그 도서관 들어가고 있어요. 자, 5번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서 두 행렬이 서로 같지?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도 모두 같아야 되고 각각에 이루고 있는 대응하는 성분들의 모양도 서로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2행 2열의 성분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2행 2열 맞지?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가? EZ 마이너스 1에서 끊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끊어야 돼? 2행 3이 2행 3열이라고? 아니지 2행 2열이 맞지 않을까?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자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써진 거 보니까 여기 좀 어렵다. 내가 잘못 본 거. 그래서 EU 플러스 1하고 EZ 마이너스 1하고 같고 그 다음에 3Z 마이너스 5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행 2열의 성분은 U하고 서로 같고 여기서 나머지 이제 얘네들끼리 정리만 하면 되죠. Y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Y가 2 마이너스 2 나오면 Z가 얼마 나오고? 3 나오고 U는 2 나오고 그럼 X는 1 나오고 상등관계 이용해서 풀면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 자 여기까지는 행렬의 기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행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뒤에서 나올 거야.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18번에 1번. 자 행렬이 덧셈 뺄셈을 할 거야. 우리가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더할 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더하고 복소수에서의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 할 때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했잖아. 더하거나 뺐어. 마찬가지 행렬에서 서로 더하거나 뺀다라는 거는 규칙이 있겠지. 어떻게 더하면 된다? 같은
행과 열에 있는 번호들끼리 더하거나 빼면 돼. 덧셈과 뺄셈은 어렵잖아. 그러면 일행일렬의 성분은 일행일렬의 성분하고 같아야 되고 더하면 되고 이행일렬에 있는 성분은 이행일렬에 있는 성분과 더해.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행렬들끼리 행렬의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게 행렬에 덧셈하는 방법이고 뺄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덧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더라. 자, 1번에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일단 먼저 글로 적어보면 자, 같은 꼴의 행렬끼리 더하거나 뺄 건데 여기서 같은 꼴이란 얘기는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자, 같은 꼴의 두 행렬에서 자, 행렬 A의 성분을 우리가 I하고 A, I, J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B행렬에서의 성분을 B, I와 J라고 했을 때 두 행렬끼리의 덧셈은 그럼 두 개만 더하는 게 아니겠지. 세 개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한다? 같은 행과 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뺄 때도 마찬가지 같은 행과 열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따라서 자, 여기서 A 더하기 B는 이렇게 써진다고. 일행 일렬은 일행 일렬끼리 더하고 일행 이열에 있는 성분은 일행 이열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이행 일열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이행 이열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마찬가지 뺄셈도 그럼 우리가 숫자에서 덧셈과 뺄셈은 아니 뺄셈은 성립하지 않지만 덧셈은 뭐에 대해서 성립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모두 성립하고 또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행렬도 마찬가지. 뺄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하지만 덧셈은 가능하기 때문에 행렬도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몇 번? 2번. 자, M 곱하기 N행렬 전체의 자, 거기 보면 덧셈 뺄셈에 닫혀있다라는 말은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자, 이랬을 때 행렬 A와 B가 어떤 집합 M에 속하고 있을 때 덧셈에 대한 기본 법칙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행렬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성립은 해. 덧셈과 뺄셈은 가능해. 근데 특히 덧셈에 대해서는 뭐는 가능하다. 교환법칙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합법칙이 가능하다.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집합이라던가 요런 기호들은 공수2 들어가면 배울 거니까 아 요런 기호가 있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 이거 알려고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자, 닫혀있다라는 말은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자, n 곱하기 n 행렬들끼리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서로 같은 꼴. 자, 같은 꼴이란 얘기는 M과 N,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자, 서로 같은 꼴인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하고 서로 같다. 이유를 잠깐 보여주면 이거지. A 행렬 A에서 일행 일렬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얘네들은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리 바꿔서. 그럼 결국 얘가 누구랑 같아진다? B 더하기 A하고 서로 같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교환법칙은 합이 몇 개 있을 때 성립하는 거야?
2개. 결합법 지금 몇 개 있어야 돼? 3개. 3개. 그래서 서로 같은 꼴인 여기는 두 행렬이 아니라 세 행렬 사이에서 행렬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가로의 위치가 바뀌죠. 계산 순서를 바꿔주는 거지. 이거나 가로 풀고 다 더하나 덧셈은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동그라미 해가지고 나와있지. 행렬이, 모든 행렬이 0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정사각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행렬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런 행렬들을 전부 다 모아서 뭐라고 한다? 영행렬이라고 쓸 거고, 이 영행렬은 숫자 0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알파벳 5처럼 써주면 돼. 알파벳 5처럼 숫자 0하고 구분합니다. 영행렬. 이제 조금 더 여기를 굵게 쓸 건데, 아무튼 숫자 0하고 본인이 쓸 때 영행렬은 이렇게 표시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영행렬이라고. 그래서 숫자 0과 구분해서 영행렬은 구분해주고, 자, 행렬도 뭐가 성립한다? 실수배가 가능해. 다시 말하면 행렬 A에다가 어떤 행렬에다가 실수 몇 배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혼자서만 아니라 뭐 해줘? 각 성분에다가 똑같이 실수배를 해주게 되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모든 성분의 일정한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최대 공약수로 반대로 실수배를 못 꺼내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 실수배에 대해서 정리하면 행렬 A I행 J열이라고 했을 때 행렬 A와 실수 K의 관계. 자, 실수배 하게 되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처럼 각각에 있는 모든 성분의 몇 배, K배. 이거를 행렬의 실수배 라 하고 K 곱하기 행렬 A로 나타내면 돼. 그러니까 자, 주어져 있는 행렬에 실수 K배를 하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이죠. 모든 행렬에다가 우리가 분배 법칙처럼 동일하게 곱해줘. 그럼 반대겠지. 모든 행렬의 성분의 최대 공약수가 같으면 그 최대 공약수를 반대로 못 꺼내줄 수도 있다란 얘기지. 자, 넘어가도 될까? 넘어갑니다. 자,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 당연히 같은 꼴 나와야 되고, 자, 얘는 영행렬입니다. 얘는 영행렬이야. K와 L은 실수입니다. 어떤 행렬이 영행렬하고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실수가 1이면 그대로. 마이너스 1배하면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실수 K 곱하기 영행렬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영행렬. 네 번째는 상수가 K가 0이야, 실수가 0이야. 그러면 실수배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오고? 영행렬. 자, 얘는 숫자 0이고 얘는 영행렬이고, 모든 성분에 0을 곱해주니까 당연히 0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다섯 번째 결합법칙.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합법칙은 덧셈이나 곱셈에 대한 게 아니라 실수배에 대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얘기하고 있어. 자, 즉 두 개의 실수 K 곱하기 L 곱하기 행렬 A는 실수들끼리 뭐가 가능하다? 결합법칙이 가능해서 K 곱하기 누구? L 곱하기 A. 그러니까 실수끼리 곱해서 행렬 A에 곱하거나 실수 하나를 행렬 A에 곱한 다음에 나머지 실수 하나를 나중에 곱하더라도 그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 자, 분배법칙 하는데 행렬을 분배법칙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수들을 가지고 분배법칙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KA 더하기 L 곱하기 A가 가능하고 얘가 가능해. 방금 그 여학생 안 지나갔지? 지나갔어요? 몰라. 아무도 못 봤지. 자, 여기 넘어가도 될까? 다 됐지? 여기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 이서 이해되지? 왜는 이해되지? 자, 5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에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모든 다항식의 계산은 뭐부터 해? 정리하고 마지막에 대입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상태에서 대입이 아니라 행렬 x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먼저 뭐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럼 2x가 2a 더하기 4b 2로 양변 나눠서 x는 a 플러스 2b. 자, 행렬 a는 15 5 0 마이너스 5. 자, 2b니까 행렬 b에다가 2배씩 해주는 거잖아. 이씩 모든 성분에 곱해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10, 30. 자, 불러. 검색해. 뭐 나와? 35 마이너스 5 10 25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로부터 실수배 분배법칙에서 실수배 전부 다 해주고 근데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행렬에다가 실수배 하는 거지만 마음속으로 얘네들은 X하고 A라고만 보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수 어? 문자 행렬이라고 봐야지. 우리 지금 행렬하고 있지?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0, 10. 그 다음에 B는 10, 마이너스 5, 5, 15. 자,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5, 15, 25. 자, 여기 지금 얘네들 실수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요 성분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은 모든 성분들이 전부 다 최대 공약수를 뭘수로 가지고 있어? 5로 가지고 있잖아? 5로 묶어줄 수도 있다고. 자, 이제 중요한 건 6번입니다. 덧셈 뺄셈은 누구나 다 해. 자, 6번 행렬의 곱셈이 조금 어려우니까 행렬 곱셈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야. 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조건부터 갑니다. 그냥 곱하진 않아요. 행렬의 곱셈은 좀 달라. 덧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자, 먼저 행렬은 곱셈을 하기 위해서 갖춰줘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행렬의 곱셈이 조건부터 먼저 적어보면 자, 곱하는 두 행렬 중에서 앞쪽에 있는 행렬 이렇게 A 곱하기 B란 얘기야. 그랬을 때 이 앞쪽에 있는 행렬 말해. 이 앞쪽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자, 뒤에 오는 행렬은 여기야. 이제 얘가 앞이란 얘기고 얘가 뒤야. 뒤 행렬에 행이 반드시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곱셈이 불가능. 자, 앞 행렬에서는 요 앞 행렬에서는 누가 중요하고 열의 개수가 있어야 되고 뒤에 오는 행렬에 누가 같아야 된다? 행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행렬이 2 곱하기 3행렬이면 뒤에 오는 행렬은 이 행이 몇 개가 돼야 돼? 3 곱하기 뭐 4가 됐든 5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 앞에 오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았을 때만 행렬은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렬은 곱셈이 불가능해. 이따가 행렬 곱셈할 때 보여주면 할 거야. 자, 그래서 곱셈하는 방법 이제 왜? 왜 행렬의 곱셈이 왜? 힘들었어? 자, 행렬의 곱셈은 여기 분명히 써졌지. 써지길 여기 뭐라고 됐어? 앞에 행렬과 뒤에 행렬이 있잖아. 걔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곱해야 되기 때문에 적을 때도 자, 곱하는 두 행렬 중에서 앞 행렬에 I행에 있는 성분들과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행렬 제2열 짝을 먼저 맞추고 일단은 적으세요. 일단 적고 곱셈하는 방법은 따로 보여줄 거야. 곱한 다음 모두 더해. 그래서 새로운 행렬의 I행 제2열의 성분을 자, 구분해야 돼. 달라. 뭐가 다르냐면 자, 곱셈하는 방법이 앞 행렬의 I행 성분들과 뒷 행렬의 제2열의 성분들을 가지고 곱해야 돼. 이때 반드시 얘네들의 개수가 일치해야 돼. 자, 여기 행렬의 곱셈이 되기 위해서는 앞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곱할 때는 행과 달라. 곱셈을 할 때는 행하고 뒤에 오는 행렬의 제2열하고 곱해야 돼. 되죠? 그거 구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끼리 곱할 거야. 여기 오는 행과 열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되지만 곱할 때는 행과 열로 곱해서 가는 거라고.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오는 행렬의 열끼리 곱해가지고 새로운 성분을 만들 거라고. 자,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이 이제 행렬 곱셈할 때 되게 헷갈려 하는 게 있어. 이게 곱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곱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원강이? 곱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행렬에 뭐하고 열이요. 열과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보냐? 자,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이게 1 곱하기 2 행렬.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행렬은 몇 행 몇 열? 2, 1, 0.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4, 이 행과 열이 지워지고 앞에 오는 행렬의 행과 열로만 남아. 그래서 1행 1열이 돼. 그래서 행렬에 곱셈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일단 행렬이 곱셈이 가능한지 먼저 판단을 하고 결과가 몇 행 몇 열로 나올지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곱셈해. 그럼 어떻게 곱하냐? 자, 아까 했지? 앞에 오는 행렬이 누구랑? 행과. 그럼 봐봐. 1행 1열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성분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개. 그럼 1행 1열의 성분만 만들면 돼. 그럼 1행 1열의 성분 어떻게 만든다? 1행 1열의 성분은 1행과 1열이 곱혀져서 만들어져. 그럼 얘가 1행이지? 얘가 1열이죠? 그럼 곱할 건데 어떻게 했어? 짝 맞추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가 두 개 가지고 곱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대응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 A 곱하기 X랑 하나씩 짝지요?
행과 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하나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래서 요 행렬의 결과는 ax 더하기 by 그리고 끝. 자, 두 번째입니다. 얘는 1행 2열이야. 얘는 2행 2열이야. 그럼 곱해.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 나온다? 2의 2열. 잠잤냐? 지우라 그랬잖아. 1행 2열. 자, 곱합니다. 1행 2열이니까 행은 하나고 열은 몇 개야? 2개야. 잘 봐. 아직 적지 마. 자, 1행 2열이니까 누구누구 나와야 돼? 1행 1열과 1행 2열 나와야 되죠? 그럼 1행 1열의 성분은 누구랑 누구랑 곱한다고? 1행과 1열 곱하면 돼. 1행과 1열을 곱하되 짝을 지을 거니까 a 곱하기 x랑 b 곱하기 y에서 더하면 되고 1행 2열의 성분은 누구랑 곱하면 되고 1행과 2열이 곱해주면 돼. 행과 열. 그럼 1행과 2열이 곱해질 거니까 a 곱하기 u 더하기 b 곱하기 v에서 더하면 1행 2열의 성분이 만들어져. 뭔지 알겠죠? 1행 1열의 성분은 1행하고 1열을 곱하고 1행 2열의 성분은 1행하고 2열을 곱하면 되고 그럼 2행 1열의 성분은 몇 행과 몇 열? 2행에 있는 성분과 1열에 있는 성분하고 서로 곱하면 되지. 여기는 몇 행 몇 열? 2행 1열이고 얘는 1행 2열이고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오는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오는 행열의 행이 같으니까 행과 열 지워지고 누가 나온다고? 2 곱하기 2. 그럼 얘는 2 곱하기 2행열이야. 그러면 1행 1열은 누구랑 만나? 1행 1열이 곱하겠죠? 1행 하나지? 1열 하나지? 그러니까 끝났지? ax. 그럼 1행 2열은 1행과 2열이 곱해지면 되겠지? 그래서 누가 되고? a 곱하기 y 되고 2행 1열은 2행과 1열 곱할 거니까 bx 될 거고 2행 2열은 2행과 2열이 곱해서 만들 거니까 by 되고 그러면 끝. 일행 1열 만들고 1행 2열 곱해서 만들고 2행 1열 곱해서 2행 1열 만들고 2행과 1열 곱해서 2행 1열 만들고 자, 2 곱하기 2고 얘는 2행 1열이야. 그럼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열 나온다? 거민이 몇 행 몇 열 나와야 돼? 2행 1열. 자, 그러면 1행 1열의 성분 누구 돼? 1행 1열 1행 1열 곱하니까 하나씩 짝으로 곱한다 그랬지. 그리고 더하기. 그러면 ax 더하기 by.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곱해야 돼? 2행과 1열밖에 안 남았지? 2행하고 1열하고 곱하니까 cx 더하기 dy. 자, 얘는 몇 행 몇 열 나온다? 2 곱하기 2행열. 앞쪽도 2 곱하기 2행열이고 뒤에 있는 행열도 2 곱하기 2행열이니까 행과 열 지워지고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오는 행열에 열 남으니까 2 곱하기 2행열. 자, 폼석이 불러. 1행 1열 성분. 1행 1열 by 플러스 by.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1행 2열은 얘겠지. 2행 2열은 뭘로 나오고 1행 2열 au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행 1열입니다. 그러면 2행과 1열이 곱해져서 갈 거기 때문에 cx 더하기 dy. 그 다음에 2행 2열은 됐죠? 안 어렵죠? 자, 얘는 2행 3열의 성분과 3행 2열의 성분이니까 2 곱하기 2행열. 자, 1행 1열 곱합니다. 1행 1열을 곱해서 1행과 1열을 곱하면 1행 1열의 성분이 돼. 3개씩 똑같잖아. 뭐 하나씩 곱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자, 그 다음에 1행 2열 곱합니다. 그
그 다음에 이행 일열, 이행과 일열하고 곱할 거야. 이행 이열 곱합니다. 숫자 너무 큰가? 자, 불러보기. 일행 일열의 성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일행 일열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자, 일행 이열은? 일행 이열 얼마 나와? 0. 0 몇점이지? 일행 2열 1 곱하기 2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0 나오지. 자, 이행 일열의 성분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행 이열은 2. 이행 이열. 이해됐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자, 8번입니다. 자, 특이해. 우리가 보통 실수들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행렬은 특이한 게 있어. 행렬은 곱셈의 만큼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 근데 결합 법칙은 또 성립을 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언제 한번 다시 나오냐면 행렬은 아닌데 공수2 들어가면 함수를 배울 때 교환 법칙은 안 되는데 결합 법칙이 안 되는 연산이 하나 더 나와. 그때는 공수2에서 한 번 더 나와.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행렬이라고 하는 게 특이하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 법칙은 또 성립을 해. 자, 그래서 곱셈 합과 곱이 정의되는 임의의 세 행렬 A, B, C에서 자, 곱셈에 대한 성질부터 먼저 정리. 그래서 교환 법칙은 안 쓸 거야. 이 행렬은 누구는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 그래서 세 개의 행렬을 곱할 때 이렇게는 가능해. 근데 교환 법칙은 안 된대.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연산이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두 개의 연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세 개라고 하면 큰일 나. 연산이 몇 개로 이루어져? 2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해. AB 더하기 AC.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려고 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미리 말을 했는데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뭐도 가능해. 이게 실수였을 때는 AB 더하기 AC도 되지만 BA 더하기 뭐 CA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행렬만큼은 이 자리가 바뀌면 돼야 돼. 왼쪽에서 곱해준 행렬은 반드시 거기다가만 써야 돼. 그 왼쪽에서 시작한 분배 법칙이 오른쪽에다가 가서 곱해서 쓰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렬에서만큼은 얘네들의 연산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결과가. 미리 말하면. 자, 세 번째는 실수끼리는 자리 바꾸고도 상관없어. 실수만큼은. 실수는 결합법칙에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A하고 K가 누구에 곱해줘도 돼. B에 먼저 곱해줘도 되고 A하고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실수배 해줘도 상관없어. 근데 행렬끼리만큼은 자리 교환이 안 돼. 좀 힘들어도 참아. 오늘은 연서 개념 끝낼 거야. 행렬. 너 봤다고 안 했어? 이 앞에서? 네. 자, 9번입니다. 자, 실수의 연산과 달리 행렬은 곱셈의 어떤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냐? 아까 말했죠?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같지 않다. 행렬에서만큼은 교환법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자, 지금 10번에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명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형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떤 연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해. 근데 명제는 그 수만 가지를 가져다가 설명을 했을 때 참이 됐다가 마지막에 어떤 하나가 딱 거짓이 되잖아. 그럼 그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A 곱하기 B가 0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영행렬입니다. 얘는 영행렬이야. 그럼 영행렬이 됐으면 숫자 같은 경우는 곱해서 0이 됐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어야 되잖아. 근데 행렬만큼은 특이해. 그래서 얘네들이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둘 다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해서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 영행렬이 만들어져. 자, 결과를 적으면 이 결과는 거짓이다. 이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참과 거짓을 고르라고 했을 때 옳은 것과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할 때 잘 나오는 문장이야. 자, 해보면 발레를 적어보면 발레는 거짓이 되게 하는 예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표시를 해보란 얘기야. A는 자, 1, 1, 1, 1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야. B는 자, 심심하면 집에 가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도 돼.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곱해 봅니다. 자, 얘네들은 어쨌든 A하고 B가 아무것도 영행렬이 아니잖아. 근데 곱하면 1행 1렬의 성분이 0되고 1행 2혈도 곱하면 0되고 2행 1혈도 0되고 2행 2혈도 더하면 곱삼하면 0 나와. 그럼 이제 나오지. 둘 다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돼? 영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됐다라고 해서 하나가 반드시 또는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는 것은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당연히 영행렬하고 곱하면 영행렬 될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